자, 안녕하세요. 쥐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 시각이 네이버 시계 같이 볼까요? 금요일 6시 16분입니다. 자, 일단 오늘 카나리아 바이오 여러분들 이제 첫 연휴인데 마음이 좀 무거우신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분명히 해법을 말씀해 드릴 거고 사실 휴리메이텍이라는 종목과요. 그리고 헬릭스미스라는 종목 그리고 바이오 솔루션이라는 종목 그리고 이 최대주주죠. 카나리아 바이오엠 자, 이 종목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분명히 얘는 이제 상장 폐지가 돼요. 13일 날. 그러면 우리는 카나리아 바이오는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첫 거래일에 어떠한 전략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들의 머리통을 치면서 손실률을 최소화 마이너스 10%대로 줄이고 그리고 수익을 내는 거래를 통해서 그 다음 한 발짝 나아가는 거래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었고요. 그리고 15년 동안은 스타 펀드 매니저상을 받았었어요. 1,000억을 운영했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여의도부터 시작해서 여의도 이제 펀드 매니저 후배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명동사채 자금들이 이 카나리아 바이오에 어떻게 진입되고 있고 그리고 이 무용성 평가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이며 그 무용성 평가를 미리 알았던 이들은 분명히 하방에 지금 베팅돼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증권사 6군데를 좀 통했다 봤더니 자, 혹시 여러분들 CFD라는 상품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을 좀 눌러주세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저와의 소통 구간은 이 좋아요 버튼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법을 분명히 풀어가려고 생각이라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이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은요. CFD라는 상품을 볼 필요가 있는데 과거에 라더견 씨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임창정 씨가 개입돼 있었던 예, 맞습니다. 오른다에 10배를 베팅할 수도 있고 급락에 10배를 베팅할 수 있는 상품이랍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들도 역시나 공매도와 유사하다는 겁니다. 자, 빠진다에 베팅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상환 일자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지금 이 무용성 평가에 대한 부분을 미리 인지를 하고 하방에 베팅해 놨어요. 자, 그러면 언젠가는 상환이 있겠죠. 자, 오늘 그 날짜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한테 일러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은 일단 현금이라는 걸 좀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금 혹시나 현금이 없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현금을 조금 만들기 바랍니다. 만일에 없다고 한다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리고 뭐 기타 다른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종목을 어느 정도 보유해 있는지 그 부분을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지금 마지막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확히 4거래일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 4일 동안 여러분들은 하루에 3번 정도의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날은 여러분들이 휴가를 써서라도 반드시 집중하셨어야 됩니다. 아시죠? 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들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 헬릭 스미스라는 기업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닉 대표라는 지금 사임을 한 대표는 헬릭 스미스의 CFO였습니다. 이 과거에 제가 이제 펀드 매니저 생활할 때 바이로메드라는 사명을 가졌던 기업입니다. 자, 엔젠시스라고 하는 상당 부분 이 뭐 미국 FDA 3상을 진행했던 기업이고요. 자, 근데 지금의 흐름을 보게 되면 과거에는 주가 흐름이 정말 좋긴 했었지만 자, 보십시오. 이렇게 17만 원까지 갔던 적이 있었던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임상 실패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FDA로부터 더 이상 엔제시스 이거 임상을 하지 말아라라고 최종 중단 결정을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때 헬릭 스미스의 최대 주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카나리아 바이오 M입니다. 그러면 카나리아의 최대 주주인 카나리아 바이오 M이 분명히 이런 임상 실패를 알고 미리 팔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자금을 가지고 이 카나리아를 빠진다에 베팅한 상품을 CFD를 이용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수익을 내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얘가 오를 때 언제부터 또 오르냐면 이때부터 오르죠. 정확하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얘는 또 상방으로 들어갑니다. 이유는 뭐냐면 카나리아 바이오엠을 이 날짜에 어떤 행태를 보인다고 했죠? 예, 맞아요. 이때 상환을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상환을 해놓고 헬릭스 미스까지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빠진 다이베팅, 그 다음 오른 다이베팅, 헬릭스 미스 역시 자금을 가지고 임상 실패 소식을 알기 이날 바이오 솔루션이라는 회사에 넘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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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래고 뭐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고 불분명한 이야기 또는 확인되지 않은 그런 뭐 상승합니다 이런 영상을 통해서 힘들어하시고 지금 손실 구간을 확대하시는 분들한테 해법을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얘에 대한 가격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들이 있어요. 자, 오늘 자 봅시다. 이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최근에도 지분을 어떻게 합니까? 좀 줄이죠. 근데 특수관계인을 하나씩 보다 보면 나오는데 조금 좀 안 좋은 소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들어주십시오. 3월에는 일단은 카나리아 바이오는 상장 폐지가 될 겁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도 그럴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나닉 대표라는 분을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자, 휴림 에이텍이라는 애가 등장을 하죠. 자, 봅시다. 얘는 왜 등장을 하냐면 어떻습니까? 거래 정지 들어가 있죠. 자, 상장 폐지 해당이 되는 종목으로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다음 나은익 대표는 어떤 사람인가? 왜 사퇴를 했는가? 이것도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불편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해법을 드린다고 했어요. 자, 봅시다. 카나리아 바이오 그리고 누가 나 있죠? 듀얼 물산 그쵸? QQP 바이오 산업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누가 나와 있는지 잘 보세요. 듀얼 물산이 있고 여기 헬릭스미스라는 기업의 CFO였었어요. 그쵸? 근데 중요한 건 디아크라는 회사의 대표이사기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도록 하시죠. 결국은요. 지금 상기에서 제가 언급했던 회사는 세 개의 기업은 모두 상장 폐지가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얘가 거쳐가는 거는 오아이주 주립대학교 회계를 전공한 사람이죠. 결국 뭔지 아세요? 무형성 자산 평가, 즉 1,585억 정도는 무형성 평가에서 이 카나리아를 책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만일에 이번에 임상 실패가 확정되고 지금 뭐 추적 관찰한다고 하죠. 이 추적 관찰은 뭐냐면 DSMB로부터 안전성위원회부터 너네 한번 이거 하지 말길 바란다라고 하죠. 근데 이 권고를 받은 기업은 과거에 헬릭스미스가 그래 했고 신라젠이 이 조치를 받은 이후에 10분의 1 토막이 됐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죠? 절대 DSMB의 권고를 받은 의사들은 임상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합리적인 아마 제 영상은 지금 안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서 아이 꺼버릴까?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자, 저도 이제 올해 54세고요. 여러분들 인생의 선배님들이 어떻게 하면 근거 없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향후에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진심으로 찍고 있습니다. 자, 가격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인데요. 세종메디칼이라고 하는 특수한 개인이 있습니다. 9%에서 8%의 지분을 줄이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2,205원짜리와 1,585원을 매도합니다. 이때 날짜를 볼 필요가 있는데 19일과 24일입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이날입니다. 임상 실패로 점 하나 간 다음에 이때 풀어버리려고 해서 오를 수 있는 날 눌러버립니다. 또 한 번 눌러버립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CFD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눌러버리는 겁니다. 누굴 이용해서? 이미 주주인 세종메디칼의 지분을 매도를 통해서. 자, 이들의 시나리오는 최저점으로 보내는 게 바로 의도였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제가 2월 5일 날 카나리아 바이오 시초가에 매수해 보자. 세종메디칼 매도 가격. 그렇죠? 그들의 매도 가격. 그리고 CFD 상환일입니다라고 해서 보내드렸죠. 그렇죠? 자, 2월 5일입니다. 자, 날짜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날 올려드리죠. 그렇죠? 요 부분에서 얘네들은 상환이 나와요. 1,517원에서 이 주가 변동폭이 작은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20% 넘는 상승을 줬는데 한 번에 주지 않고 14%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하루에 3-4번 거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변동폭 10%짜리를 4번이나 줬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20% 오르긴 했지만 24%.
이렇게 4번의 거래를 통할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 날짜 먼저 보내드릴게요.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이쪽으로 카나리아 그리고 평단가, 수량 이 2개를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보유현금이 있다고 한다면 보유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없다면 없다라고 보내주세요. 그리고 기타 다른 종목을 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 종목에 대한 평단가와 수량을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이유는 분명히 이 종목은 3월에 상장 폐지됩니다. 나한익 대표 분명히 명동사채를 통해서도 지민 자금 들어온 부분과 그리고 헬릭 스미스의 자금 최종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지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반드시 이들의 머리통을 쳐야 됩니다. 선배님들. 선배님들이라는 표현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소중한 돈으로 투자하시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도 결국은 이 시장에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후배들한테 충분히 이 자료를 얻으면서도 약간의 비난을 받을 걸 알고는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 작전 세력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런 행동을 할 거라는 것을 생각을 못 하고 있을 겁니다. 자, 5,000원부터 4,000원까지 전환가액을 낮췄어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들의 의도는 전환가액을 또 한번 낮추겠다는 의도인데, 자 보십시오. 자, 4,000원부터 3,000원으로 이렇게 낮추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환가액이 5,000원에서 4,000원, 4,000원에서 3,000원 낮아졌으니 실제로 얘도 싼 거 아닙니까? 자, 이때 전환 사채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CB라고 하는 컨버터블 본드라는 상품은 어떻습니까? 돈을 어디선가 빌려올 때 원금과 이자를 드릴게요. 만일에 5,000원의 전환 사채를 발행하는데 10,000원이 돼 있으면 5,000원 먹고 파세요. 주당. 안 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드릴게요라는 상품이죠. 근데 얘네들도 아무리 봐도 이게 안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러면 자진적으로 주가를 빼놓은 상태에서 CB 이 부분을 충분히 낮춰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마지막 한 벌에 있을 이 가격이죠. 근데 중요한 건 5,000원과 4,000원, 4,000원과 3,000원 이렇게 전환가액을 낮췄을 때 뭘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지난달에 빠졌던, 즉 지난달에 1월달에 빠졌던 가격 플러스 2월달에 빠졌던 가격을 또 한 번 더 합산해서 전환가액을 1,000몇백 원대로 나눈다는 거죠. 그게 얼마일까요? 이 가격까지 뺄 거야. 이 가격이 책정될 거예요. 1,600 얼마 전환가액. 그러면 이들은 손실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전환사채 세력들은 나가게 해주고 결국은 상장 폐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저도 이 영상을 찍을까 말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도 인생의 선배님들이 어려운 자금으로 그리고 뭐 연금 대출, 퇴직 자금 대출, 이런 뭐 따님의 사연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저도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찍는 겁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카나리아 평단가 수량을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어려운 과정이지만 풀 수 있는 문제는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마이너스 10% 또는 15%의 손실로 인해서 나중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기회가 있다는 거 아시죠? 자, 상장 폐지가 들어갔을 때 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상환 절차를 반복하다가 딱 공시가 나오기 2거래일 전에는 분명 얘네들은 상장 폐지에 베팅을 할 겁니다. 그 뜻은 뭐냐면 정리 매매가 들어가게 되면 몇백 프로의 수익이 나요. 왜요? 1,000원, 2,000원짜리가 20원에 거래되면 어떻게 되죠? 큰 수익이죠. 사서 갚아버리면 돼요. 마지막 날. 근데 여러분들도 마이너스 10%, 15%대 막아놓은 상태가 되면 얘를 맞아요. 마이너스 10%, 15% 정도의 손실로 끝내고 빠진다에 베팅하면 돼요. 빠지는 베팅하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나는 그럴 수 없어요가 아니고 이 작전 세력 애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거니까 그들의 머리통을 최대한 칠 수 있는 이 구간을 이용하고 마지막에도 분명 여러분들은 이들의 머리통을 치면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잘 되기를 바라고요. 사실 뭐랄까요? 좀 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맞는 걸까? 아니면 하지 말까라고 했지만 결국은 과거에 연을 맺었던 분들이 분명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힘든 절차를 반복하고 있고 사실 조금 한 분이라도 더 이런 사실을 알고 시장의 어떤 긍정적인
사람도 기운을 발산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반드시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현대사료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가 듀얼물산과 디아크 이쪽의 기업들이 들어오고 상장 폐지가 되면서 사실 사명 자체를 현대사료에서 카나리아 바이오로 바꾼 거죠. 자, 저는 이 표현을 떡볶이집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떡볶이집을 영위하면서 대형 병원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의사는 존재하지 않는 거다. 이게 바로 주식시장에서 과거 1000개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절차를 반복하고 빚을 내면서 갑작스런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거의 99.9%는 전부 다 예, 주가 이름은 안 좋았고 상장 폐지 들어갔던 종목들이 60% 이상이 넘었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 사료업체에서 이걸 하면 안 됩니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연구진들이 포진되어 있는 게 아닌 사온 겁니다. 우회상장한 거죠. 그러면 과거에 코로나 때도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사실 갑작스럽게 급등을 나왔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례와 똑같은 종목들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과거에 핫했던 이 업종이 뭡니까? 리튬과 맞아요. 금양 에코프로였죠. 이 리튬이라는 재료를 끄집어내면서 교량을 만드는 애들이 이렇게 1000원에서 60배까지 끌어올렸지만 똑같이 뭐죠? 예, 사채를 발행하고 그리고 어떤 흐름을 반복하죠? 맞아요. 사업 구조를 변경해요. 이게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똑같은 겁니다. 리튬. 갑자기 갤럭시 휴대폰 부품주에서 이렇게 바꾸고요. 그리고 테라사이언스 한번 볼까요? 얘처럼 될 겁니다. 참고로 지금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예, 리튬 한다고 해서 신한 앞바다에 있다 없다. 근데 이 종목의 지서연이라는 대표도 두 개의 기업을 상장 폐지로 이끌면서 왔고요. 담보대출을 일으켰고 사채권, 그쵸? 무리한 전환 사채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런 그림이 나와버려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전 대표의 행실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걸 보지 않고 계속 이 주가의 흐름과 시장에 나오는 이야기만 보다 보면 항상 말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자, 우리는 10번 중에 9번을 성공하는 거래를 해야 됩니까? 투자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10번 중에 한 번의 성공을 위해서 9번을 훼손시켜야 됩니까? 전자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반드시 잘 되길 희망합니다. 날짜 카나리아 바이오 CFD 상환일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탐방 자료까지도 첨부해 놨습니다. 이 탐방 자료는 사실 이 기업의 어떤 내용을 세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이제 알려지지 않는 사항을 아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자,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합니다. 자, 보내드릴게요. 카나리아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010-4822-8706으로 반드시 보내시고 수량과 평단가 보유 현금에 대한 부분을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연이 있다고 한다면 사연까지도 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해법을 분명히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분명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10% 15% 내에서 끊어두고 그리고 마지막 상장 폐지가 되는 그 시즌에 앞서서는 하방에 베팅해서 거꾸로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수익을 내서 나올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특정일만 알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주식시장에서 안 좋은 경험을 가지고 이런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6개의 증권사가 이렇게 6개월 동안 집중 매집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자, 이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명을 삭제해서 적어도 한 3배 이상의 주가 상승률은 100% 나올 겁니다.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카나리아 그리고 평단가 수량을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증권사 매집주 이것까지도 보내도록 할게요. 사실 이 부분에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최근 들어서 수급이라는 부분을 좀 보는데 이렇게 잠자는 종목도 갑자기 AI 산업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10배씩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냥 오르는 종목은 시장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축제라는 걸 즐길 수 있으면 됩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축제 기간엔 즐기지 못하고 항상 안 좋은 경우만 경험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드신 거죠. 자,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께 해법을 제시해 드린다고 했고
그리고 이 관련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여의도에 있는 펀드 매니저 후배들한테도 상당 부분 이 종목이 어떠한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냐. 저 PBR 관련주라고 해서 최근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 현대차도 이것 때문에 자산 가치 1배 아주 저평가 관련주다라고 해서 일본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음명을 삭제해서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힘드신 거 압니다. 그리고 뭐 돈을 지불해야 되나요?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여러분들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PBR 관련주, 저 PBR 관련주 중에서 자 봅시다. 어떻습니까? 주가의 급등이 나오죠. 이렇게 무거운 대형주도 이 시장의 하나의 저 PBR 트렌드를 만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AI 관련주도 이렇게 급등나죠. 기업은 바뀐 게 없어요. 시장의 산업과 트렌드가 바뀌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방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한번 우리가 시장이라는 것도 좀 먼저 보고 산업이라는 이런 어떤 큰 판도 보고 업종도 보고 종목을 찾는 그런 연습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포기하지만 않으면 분명히 시장에는 해법이라는 게 존재한다. 다만 계좌를 들여다보지 않고 모르겠다 그냥 이왕 손실이 발생된 거 그냥 모르는 셈 치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해법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은 지금 그들의 머리통을 칠 수 있습니다.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66-8706으로 카나리아 그리고 수량 평단가를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연휴 첫날이지만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 파이팅이고요. 자, 여러분들께 파이팅이라는 말을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좋아요 누르시면서 파이팅이라고 댓글 달아주시죠. 자, 감사합니다. 주식타짜 안 교수였습니다. 많은 연락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